살짝 손바닥이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파리에서 돌아온 셰프 아들은 장인과 아내 앞에서 늙은 어머니의 뺨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며느리와 장인은 속 시원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뺨을 맞은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걸었던 전화 한 통이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심판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하얀 셰프복이 핏빛보다 더 붉은 복수로 얼룩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65살 이영숙입니다. 35년 전 제 남편 이창호는 신림동에서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어묵꼬치를 끓이고 순대를 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 민준이를 낳고 키웠죠. 하지만 민준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제게는 보험금 5천만 원과 5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 돈으로 신림동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영숙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민준이는 가게 구석에서 혼자 숙제했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분식집 한다고 말하지 마.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요리학교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간 후부터 민준이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3번 짧은 전화가 전부였어요.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민준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귀국했어요. 유명 레스토랑의 수셰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 왔어? 바쁜데 빨리 먹고 가. 민준이는 3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1년 전 민준이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강서현이었어요. 서현 씨 아버지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강태수 대표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분식집 그만해. 나이도 있고 우리 집에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요. 늦은 저녁 민준이의 40평 아파트 거실은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품격을 자랑하고 있었죠. 장인 강태수 대표가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허, 귀한 시간은 무슨. 딸 집에 와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라고. 강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매콤한 냄새가 스멀스멀 넘어왔어요.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겉절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을 대접하려고요. 하지만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아, 진짜 냄새. 명품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주방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마늘 좀 적게 쓰세요. 오늘 우리 아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미안하다. 거의 다 끝났어.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히스테릭하게 환풍기 버튼을 부서져라 눌렀죠. 윙윙거리는 소음이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목소리 좀. 장인어른 계시잖아. 민준이가 강 대표 눈치를 살피며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대표가 혀를 차더니 민준이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지. 강 대표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머리 좋고 싹싹해서 다 좋은데 저기 주방에 계신 어머님이 딱 오게티야.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나쁜 뜻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이 천지야. 거기서 또래 노인들하고 지내시는 게 자네 어머님한테도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나? 며칠 전 서연이가 아버지에게 울며불며 전화했던 게 강 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였죠. 아빠, 나 정말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창피하다니까. 아빠가 좀 어떻게 해줘. 강 대표가 오늘 단단히 마음먹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이 사람아, 자네 앞날을 생각해야지. 헤드 셰프 자리가 지금 코앞이야. 자네 와이프 얼굴도 좀 생각하고. 민준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손수 만든 잡채와 겉절이를 정갈하게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힘겹게 걸어 나왔어요. 사돈어른,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좀. 어머님, 뭘 이런 걸 또. 민준이가 멋쩍게 일어서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이 하필이면 의자 다리에 턱 걸리고 말았죠. 쨍그랑, 와르르. 몸의 균형을 잃은 저는 비틀거렸고 쟁반이 공중에서 뒤집혔습니다. 잡채와 겉절이가 그대로 강 대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강 대표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급 정장과 머리카락이 잡채와 겉절이 범벅이 되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뽑아 강 대표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저리 치워. 손대지 마. 강 대표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유, 꼴 좀 봐. 서연이가 멀찍이 서서 혀를 차며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민준이가 이성을 잃고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조심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장인어른께 이게 무슨 무례예요? 민준이가 성큼 제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강 대표와 서연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속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서연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딸깍.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거실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죠. 방문을 닫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들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방 안은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낡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불타는 듯 화끈거리는 뺨에는 아들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제 표정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김전무.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칼날 같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전화 너머로 김전무의 잠이 덜 깬 당황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김동수 전무. 제가 분식집을 프랜차이즈로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측근이었죠. 일주일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긴급 이사회라니요? 갑자기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혹시 안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인다이닝 미담. 강태수 대표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3년 전 저희가 인수한 그 사람과 수셰프 박민준에 대한 특별감사를 당장 지시합니다. 전화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님, 박민준이라고 하시면 설마 아드님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김전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태수가 지난 3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매출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식자재는 어디서 받았는지 전부 파내세요. 그리고 박민준의 인사기록, 근태,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싹 다 확인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김전무. 네.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민준아.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모르겠지. 내가 일하는 그 레스토랑이 누구 건지. 내가 장인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미담 본점은 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식자재를 정리하고 홀 직원들은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었죠. 강태수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청담 본점을 비롯해 강남, 여의도, 판교, 송도까지 총 5개 지점을 운영하는 미담 체인의 대표. 어젯밤 민준이 집에서 늙은 어미를 제대로 교육시킨 통쾌한 장면이 떠올라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내 사위감이야. 앞으로 잘 키워볼 만해. 강 대표가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매니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그리 야단이야? 좀 조용히 해. 강 대표가 인상을 쓰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본사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로비가 난리 났어요. 본사? 무슨 본사? 막고올 F&B 그룹 본사요. 감사팀이라고. 강 대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감사팀? 강 대표가 황급히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녀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 대표님이십니까? 선두에 선 40대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막고올 F&B 그룹 감사팀장 오민석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팀이라니. 무슨 일로 갑자기. 이사장님의 직접 지시로 미담 본점 및 전 지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본점의 회계장부, 식자재 구매 내역, 전 지점 매출 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지점이요? 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개 지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강태수 대표님의 직무는 일주일간 정지됩니다. 뭐라고요? 직무정지?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건 본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여기 공문서입니다. 오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난 3년간 본점에서 처리한 모든 회계 내역을 조사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장 본사에 전화 좀. 대표님 사무실은 지금부터 폐쇄됩니다. 컴퓨터와 서류에 대한 접근도 즉시 차단됩니다. 나가주시죠. 강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흰 셰프복을 입은 민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인어른? 민준이가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수셰프님이시죠? 오 팀장이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수셰프님도 동일하게 직무정지입니다. 오늘부로 일주일간 본점 출입이 금지됩니다. 네, 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준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후 통보 받으실 겁니다. 개인 물품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민준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감사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 지점의 영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두 분은 모든 지점 출입이 금지됩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셰프들, 홀 직원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 뭐야? 본사에서 왔대. 대표님이랑 수셰프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완전 난리 났네. 5개 지점 전부 감사받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가 강 대표를 돌아봤지만 강 대표도 당황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게 무슨. 두 분 나가주시죠. 지금 당장요. 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와 민준이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레스토랑 정문 밖 청담동 거리.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다고.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5개 지점 전부라니. 강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이사장이 누군데요? 나도 몰라. 미담을 인수할 때도 펀드 회사 사람들하고만 얘기했어. 이사장은 얼굴도 본 적 없어.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조사한다고요? 본점 장부에 뭐가 있는데? 시끄러워. 강 대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하지만 강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늙은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건 전화 한 통. 그 전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본점 장부 속에 숨겨진 3년간의 비리가 지금 샅샅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그날 오후, 강 대표는 민준이를 불러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계 장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강 대표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불안한 게 아니라 황당한 거야.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 나 서연이야. 아빠한테 연락 왔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장인어른이랑 같이 있어. 아빠 바꿔줘. 민준이가 휴대폰을 강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민준이 오빠가 쫓겨났다며? 서연아,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친구들한테 다 소문났어. 우리 아빠 레스토랑이 감사받는다고. 완전 창피해 죽겠어. 일주일만 지나면 다 해결돼. 아빠만 믿어. 강 대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걱정 말게. 나한테 좋은 변호사들 있어. 본사에서 뭘 찾든 문제없게 만들 수 있어. 강 대표가 민준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미담 본점 사무실. 감사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한 팀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오민석 팀장을 불렀습니다. 뭐가 나왔어? 식자재 구매 내역인데요. 이상합니다. 청담 본점 기준으로 한 달에 소고기를 200kg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상한데? 거래처 단가를 보세요. 1kg당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한우도 아니고. 네. 보통 레스토랑급 소고기가 킬로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15만 원이요. 그것도 3년 내내요. 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뭐야? 프리미엄 푸드 서플라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팀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표자가 강민수예요. 강태수 대표의 조카입니다. 오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령 회사로군. 계속 파봐. 네. 그리고 5개 지점 전부 같은 회사에서 식자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총 구매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시장가보다 2배 이상 비싸요. 3년이면 오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18억 원입니다. 빙고.
오 팀장이 다른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것만 있을 리 없어. 인건비, 매출 정산 전부 뒤져봐. 밤 11시 김동수 전무는 본사 사무실에서 감사팀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된 자료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전화를 끄는 김 전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김동수입니다. 네, 전무님. 어떻게 됐나요?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자재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3년간 약 18억 원을 빼돌린 정황입니다. 강태수 대표 조카 명의 회사예요. 그것뿐인가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인건비와 매출 정산 쪽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끄는 김 전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 씨, 당신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끝까지 몰랐군요. 그날 밤 강 대표의 집. 강 대표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일주일만 지나면 돼. 하지만 강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점 장부 속에 3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식자재 부정, 허위 매출 정산, 빼돌린 돈들. 만약 그것들이 전부 드러난다면 강 대표는 빈 잔을 다시 채우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감사 나흘째. 강 대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감사팀이 본점에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공격하기로요. 강 대표는 자신이 아는 경제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나 강태수야. 아,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사 하나 써줄 수 있어? 특종감이야. 어떤 내용인데요? 막고올 F&B 그룹이라고 알지? 그 본사가 지금 우리 미담을 완전히 죽이려고 해. 아무 이유도 없이 감사 들어와서 영업 방해하고 대표인 나를 쫓아내고 있어. 그게 정말입니까? 3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거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이사장 신원도 공개 안 돼 있어. 유령 같은 사람이 멀쩡한 레스토랑 체인을 망치고 있다고. 기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대표님, 그런데 혹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냥 트집 잡는 거야. 내일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기사 크게 한번 내줘. 전화를 끄는 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론을 먼저 장악하는 게 중요해. 그 시각 미담 본점 사무실. 오민석 팀장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팀장님, 매출 정산 쪽에서 큰 게 나왔습니다. 뭐가? 5개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통합 정산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점에서 보고한 실제 매출액과 본점에서 본사에 보고한 매출액이 달라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 한 달에 약 3천만 원씩입니다. 3년이면 10억 원이 넘겠군. 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어? 아직 추적 중인데요. 강태수 대표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 확실히 확보해. 통장 사본, 입금 내역 전부. 알겠습니다. 오 팀장은 김동수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오민석입니다. 어떻게 됐나? 식자재 부정 18억에 더해서 매출 누락이 약 10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총 28억 원 규모입니다. 김 전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강태수 개인 계좌 입금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좋아. 내일까지 최종 보고서 올려. 네, 전무님. 전화를 끄는 김 전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총 28억 규모 횡령 확인. 내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의 집.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서연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일주일 지나면 해결된다고 했잖아. 일주일? 친구들한테 다 소문났어. 우리 남편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고. 완전 창피해 죽겠어. 민준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억울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전화했어. 아빠가 변호사 알아보고 있대. 변호사? 왜 변호사까지? 모르겠어? 감사팀이 나흘째 안 나가고 있잖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괜찮다고 했어. 오빠는 너무 순진해.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어머니는 뭐래? 연락 안 했어. 그래 뭐. 어차피 분식집이나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 이해도 못 하시겠지. 서연이가 비웃듯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본점 사무실에서 자신과 장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지금 이사장의 책상 위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가 계신 작은 방에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엿새째 토요일 오전 강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오늘 기자들 몇 명 오나? 경제신문 3곳, 온라인 매체 5곳 정도 올 겁니다. 김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본사도 함부로 못해. 오전 11시 회의실에는 기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세팅되고 플래시가 번쩍였죠. 강 대표가 단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파인다이닝 미담의 대표 강태수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막고올 F&B 그룹이라는 본사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횡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무 예고도 없이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와 수셰프를 직무정지시키고 레스토랑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3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온 레스토랑인데 말입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사장이 누군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유령 같은 사람이 멀쩡한 레스토랑 체인을 망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미담 본점의 수셰프 박민준입니다.
파리에서 5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2년 전 귀국해서 미담에서 일해왔습니다. 저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직무정지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요리만 했을 뿐인데 민준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본사 측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익.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회색 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김동수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대표는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영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십니까? 김 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영숙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강 대표와 민준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맡고 올 F&B 그룹의 이사장 이영숙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시라고요?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강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이사장님? 당신이? 민준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이영숙은 강 대표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수 대표?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담은 제 회사입니다. 3년 전 제가 인수했고 당신은 그저 고용된 경영인일 뿐이었죠. 그게 무슨. 그리고 유령 같은 이사장이라고 하셨죠? 이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 유령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감사팀이 당신들이 한 일을 전부 파헤쳤습니다. 강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뭘? 강 대표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죠? 깨끗하다고요? 이영숙은 김동수 전무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증거요? 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간 당신들이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 푼 한 푼 어떻게 빼돌렸는지, 전부 다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이영숙은 천천히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밥이나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맡고 올 F&B 그룹의 주인이다. 민준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식 뷔페 한 상 가득 500개 가맹점, 분식 밀당 300개, 치킨 크리스피킹 200개, 그리고 파인다이닝 미담. 모두 내 것이다. 그럼 제가 엄마 회사에서 그래. 내가 2년 동안 일한 그 레스토랑은 내 어머니 회사였다. 내가 장인이라 부르던 그 사람도 실제로는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강 대표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이영숙은 기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는 월요일 이사회에서 밝혀질 겁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월요일에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요. 이영숙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일주일 전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어머니,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거다. 이영숙은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동수 전무가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기자들의 웅성거림만 남았습니다. 강 대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막골 F&B 그룹 본사 10층 대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진 5명, 김동수 전무, 오민석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 2명.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고 강태수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주말 내내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앉으시죠. 김동수 전무가 테이블 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앉자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머리를 말끔히 올린 모습이었죠. 그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긴급 이사회입니다. 오 팀장, 보고하세요. 오민석 팀장이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감사 결과 총 28억 원 규모의 횡령이 확인됐습니다. 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식자재 부정 구매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회사 등록증이 떴습니다. 프리미엄 푸드 서플라이. 이 회사는 강태수 대표의 조카 강민수 명의로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미담 5개 지점은 지난 3년간 모든 식자재를 이 회사에서 구매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매 내역서가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단가입니다. 소고기 1kg당 15만 원, 시장가는 8만 원입니다. 거의 2배죠. 채소, 해산물,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프리미엄 식자재라서. 강 대표가 변명하려 했지만 오 팀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제 구매처를 추적했습니다. 일반 도매 시장에서 시장가로 구매하고 미담의 2배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그 차액은 전부 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통장 사본이 떴습니다. 강태수 명의였습니다. 3년간 총 18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강 대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두 번째, 매출 누락입니다. 오 팀장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각 지점의 실제 매출과 본사에 보고된 매출이 다릅니다. 한 달 평균 3천만 원씩 3년간 총 10억 원이 누락됐습니다. 그건 회계 실수가 아닙니다. 오 팀장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누락된 매출은 전부 현금으로 빼돌려졌고 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강태수 대표 본인 계좌입니다. 화면에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됐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온 돈들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증거 자료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오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 내역,
거래 명세서 모두 원본입니다. 이영숙이 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 대표, 할 말 있습니까? 강 대표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은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준 수셰프,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요리만 했다고요. 앉으세요. 이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감사 결과 박민준 수셰프는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영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장인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정말 몰랐습니까? 이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년 추석 강태수 대표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을 보너스로 줬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없는 돈이었죠. 어디서 나온 돈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 또 3천만 원. 당신은 그 돈을 받으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인어른이 저를 아껴서 회사 돈으로요. 이영숙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은 김동수 전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전무님,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징역은? 횡령 규모를 볼 때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강 대표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합니다. 28억 원 전액 변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태수 대표,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미담과의 모든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사장님, 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이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수셰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사장입니다. 이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일주일 전 당신은 며느리와 장인 앞에서 내 뺨을 때렸습니다.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그때 당신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먹고 자던 그 집, 당신이 일하던 그 레스토랑, 모든 것이 밥이나 얻어먹는 그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거요.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영숙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당신 집에 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보안팀, 이 두 사람을 건물 밖으로 안내하세요.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절규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대표와 민준이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이사장님, 김동수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이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나 못 살겠어. 친구들한테 완전히 망신당했어. 남편이 횡령범이라니. 이혼해. 서연아,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뭘로? 오빠 이제 전과자잖아. 레스토랑에서도 쫓겨났고 돈도 없잖아. 내가 다시 일자리 구할게. 제발. 됐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서연이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전세금은 강태수의 손해배상금으로 압류됐습니다. 은행 계좌도 전부 동결됐죠.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전과 기록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30번도 넘게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30만 원짜리 쪽방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라면만 먹었거든요.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공원 앞 현수막을 봤습니다. 막고올 F&B 그룹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무료 급식 봉사. 민준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막고올. 자신을 파멸시킨 그 회사.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원에는 이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민준이는 그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앞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우셨죠? 많이 드세요. 그 목소리. 민준이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준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플라스틱 식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퍼주는 목소리.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이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머리가 더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영숙은 아들을 보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퍼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마지막으로 겉절이를 올렸습니다. 1년 전 그날 장인 앞에서 쏟아졌던 바로 그 겉절이였습니다. 먹어라. 이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뒤에 사람 기다려. 비켜. 민준이는 식판을 들고 비틀거리며 자리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밥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때렸던 그 어머니가 지금 자신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민준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는 다시 배식대로 갔습니다. 이영숙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이영숙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영숙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나는 내게 모든 걸 주려고 했다. 이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프랑스 유학 간 후였어.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우리 분식집을 유튜브에 올렸지. 그게 100만 조회수가 넘었어. 그때부터였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SNS에 후기가 쏟아졌어. 나는 가게를 하나 둘 늘렸고 5년 만에 500개 가맹점을 가진 회사가 됐지. 어머니, 이 모든 걸 내가 돌아왔을 때 주려고 했어. 하지만 먼저 보고 싶었어. 내가 사람들을, 특히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밥이나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알았어. 너는 아직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시험에 떨어졌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고 나는 알았어. 너는 아직 사람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걸.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해. 밑바닥부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영숙은 다음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이영숙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자식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 그것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